한살림 소식지 6월호 한살림 소식과 장보기 645호 망종과 하지 즈음 특집 절임 제철의 준비에 사계절 먹는 기쁨. 채소와 과일이 풍성해지는 6월, 계절에 맞게 자연스럽게 자란 과채는 별다른 양념 없이 그대로 먹어도 맛과 영양이 풍부하죠. 그런데 제철 과채가 한 번에 다 먹긴 많다면 제철 과채의 맛을 좀 더 오랫동안 다양하게 느끼고 싶다면 소금, 설탕, 식초, 간장 등으로 절임을 만들어 보세요. 자연이 준 선물을 한층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상큼한 방울토마토, 식초에 절여 새콤달콤 피클로. 맛과 향이 진하고 한 입에 쏙 먹기 좋은 방울토마토. 비타민C가 많고 칼로리는 낮아서 식단 조절용으로도 인기가 있죠. 방울토마토를 피클로 만들어 간식이나 반찬으로 즐겨보세요. 피클은 일종의 식초 절임으로 설탕이나 소금 등을 첨가하면 맛도 좋을 뿐 아니라 미생물 발육을 저지하는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단, 식초 자체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맛을 낼 수 있는 반면 오래 두고 먹을 수는 없답니다. 피클 만들기. 방울토마토는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긴 뒤 준비하세요. 물, 식초, 설탕의 비율을 2대 1대 1로 한 절임물을 끓여 식힌 다음 부어주세요. 채소의 풍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무향의 현미식초 등 천연 양조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매실청이나 유자청 등을 섞으면 독특한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과즙 가득 복숭아, 설탕에 절여 부드럽고 달달한 병조림으로. 복숭아는 특유의 향긋함과 달콤한 과즙으로 인기가 많지만 물러지기 쉬워 오래 두고 먹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복숭아를 설탕에 절이면 좀 더 오래 복숭아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설탕 절임은 꿀, 설탕 등의 당류를 식품에 침투시켜 미생물을 억제하는 것으로 미생물은 대개 50% 이상의 당 용액에서는 자라지 못하므로 음식을 오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 익어 먹음직스러운 과일보다는 폭풍 후에 떨어진 풋 복숭아나 풋사과, 땡감 등이 수분이 적고 단단해 오히려 절임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절임을 활용하면 건강한 땅에서 난 귀한 채소와 과일을 알뜰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병조림 만들기. 과일, 물, 설탕의 비율을 3대 3대 1로 해서 약불에서 5분에서 10분간 졸입니다. 과육이 무른 경우 졸이는 시간을 줄여주세요. 유리병에 졸인 과일과 설탕물을 담고 한 김 식으면 냉장 보관합니다. 좀 더 오래 보관하려면 설탕의 비율을 높이세요. 절임으로 더욱 빛나는 열매, 매실. 6월에 주로 수확하는 매실은 설탕에 절여두었다가 1년 내내 요리에 사용하고 음료로도 즐기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한살림에서는 매실청을 담그는 조합원을 위해 매실 공급 기간에 민중교역 설탕을 특별 공급하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매실청을 만들 때 매실 설탕의 비율은 1대 1로 합니다. 기호에 따라 설탕의 양을 가감하세요. 시원한 오이, 소금에 절여 오독오독 짭짤한 오이지로. 수분 함량이 95%가 넘는 오이는 그대로 먹거나 김치, 냉국, 무침, 볶음,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이를 좀 더 오랫동안 색다르게 먹고 싶다면 소금에 절여 오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소금은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채소에 들어있는 수분을 밖으로 유출하는데 이로 인해 조직이 단단해지고 풍미가 농축돼 음식의 맛이 더욱 좋아집니다. 또한 섬유소를 부드럽게 만드는 팩틴 분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식감도 아삭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오이지 만들기. 깨끗이 씻은 오이에 6에서 10% 농도의 소금물을 끓여 부어주세요.
정제염에 비해 무기질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쓰면 짠맛 이외에도 특유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재료가 공기에 노출되면 변질되기 쉬우니 누름돌이나 무거운 접시 등으로 오일을 잘 눌러주세요. 알싸한 마늘, 간장에 절여 입맛 돋우는 장아찌로. 한국에서 마늘은 요리 종류를 가리지 않고 들어가는 필수 식재료이죠. 마늘에는 살균,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알리신 성분이 많은데 알리신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 위가 약한 사람은 익혀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알이 작은 장아찌용 마늘이 나옵니다. 장아찌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으로 음식을 절이는 장절임의 하나로 소금절임과 같이 미생물 억제 효과와 함께 장류 고유의 풍미가 있습니다. 양파, 깻잎, 대파 등 다양한 채소로 장아찌를 만들 수 있어요. 간장 장아찌 만들기. 대부분의 채소에 쓸 수 있는 무난한 절임물은 물, 간장, 설탕, 식초의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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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장아찌를 만들 때는 자연 숙성된 양조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국간장은 색이 맑고 짠맛이 강한 한편 진간장은 색이 진하고 짠맛이 덜한 특징이 있습니다. 절임은 유리용기에 담으세요. 유리용기는 산도가 높은 절임물을 담아도 부식되지 않고 주석이나 금속 성분이 녹아나올 위험이 없어 위생적입니다. 살균을 위해 절임 음식을 담기 전 유리용기를 열탕 소독하세요. 냄비에 유리병을 엎어서 세운 뒤 물을 서서히 끓여서 10분 정도 용기 안에 수증기가 꽉 차도록 한 뒤 물기를 완전히 말려서 쓰면 됩니다. 절임 재료 준비 및 보관법. 재료를 껍질째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충분히 씻어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물기를 완전히 말려 준비해야 저장 기간이 길어져요. 오이 등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과채는 굵은 소금으로 박박 문질러 닦아요.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재료는 숙성되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와 식감과 저장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소금에 살짝 절여 수분을 빼주세요. 절임 요리는 꼭 한 가지 재료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냉장고 속 쓰고 남은 채소를 이용하거나 좋아하는 채소를 섞어 만들어도 좋습니다. 금방 먹을 정도로 소량을 소금에 절일 경우에는 너무 짜게 할 필요는 없으니 소금의 양을 조절해 보세요. 가늠이 어렵다면 레시피보다 약간 싱겁게 만들어 숙성시킨 뒤 소금을 더해 간을 맞춰도 좋습니다. 좀 더 오래 두고 먹고 싶다면 절임물을 따라내 팔팔 끓인 뒤 완전히 식혀 다시 부어주면 미생물이 제거되어 저장 기간이 더 길어져요. 용기에 갓 만든 절임을 담은 후 뚜껑을 완전히 닫아 밀봉하고 그대로 병을 뒤집어 한 김 식히면 용기 안이 진공 상태가 되어 저장 기간이 길어집니다. 하얀 이물질이 생겨도 대부분 문제가 없으니 버리지 마세요. 이물질만 걷어내고 국물은 따로 끓인 후 식혀 부으면 다시 먹을 수 있어요. 한살림 짓는 사람들, 간물 흑사랑 공동체, 공동선별 공동정산으로 같이 사는 소농. 한바탕 비가 온 다음 날인 5월 18일 충북 괴산에 있는 간물 흑사랑 공동체를 찾았다. 코로나19와 한창 바쁜 농사일로 많은 생산자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회원이 70개 농가나 되는 큰 공동체이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 20년 동안 친환경 유기농사를 하고 싶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같이 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한살림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공동선별, 공평한 공동정산. 간물 흑사랑 공동체는 여러 작물을 친환경 유기농사로 짓는 소농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 농가가 10가지 넘는 품목을 농사 짓는데 이게 오히려 친환경 유기농업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단일 품목을 몇만 평씩 하면 친환경으로 하기 쉽지 않거든요. 윤영우 공동체 대표의 말이다.
흑사랑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선별. 회원들은 공동체 입고 기준에 따라 자기 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오전 10시 전에 공동 작업장에 입고한다. 회원의 역할은 거기까지고 다음부터는 법인의 역할이다. 특히 공동체 회원은 선별 작업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 돈 들여 품 사서 하냐?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못해요. 나랑 친한 집이 브로콜리를 갖고 와도 기준에 안 맞으면 딱 빼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우리 회원들은 아예 선별해서 손 떼자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흑사랑 공동체는 지역 주민에게 선별 작업을 맡긴다. 지역 주민은 일자리를 얻고 흑사랑 공동체는 좋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식이다. 윤영호 대표는 그게 품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라며 좋은 품질의 물품을 내는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동선별과 함께 흑사랑 공동체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것이 공동출하와 공동정산. 공동선별한 생산물은 공동체에서 책임지고 출하하며 모든 회원은 자신의 생산물이 어디에 얼마만큼 출하되느냐에 상관없이 생산량에 대해 공동정산을 받는다. 2004년 한 창고에 저장해 놓은 브로콜리 2,000상자가 전부 노랗게 떠버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자기 물품이 다 들어간 회원도 있었고 하나도 없는 회원도 있었죠. 그때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좋은 일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2,000상자를 폐기한 손해를 모든 농가가 같이 나누면서 공동정산을 시작했죠. 그때부터 벼는 벼대로 양배추는 양배추대로 품목별 공동정산 체계를 마련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공동정산을 하면서 회원끼리 더 연대하게 됐어요. 자기의 농업 기술을 감추지 않고 다른 회원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면서 서로가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규웅 생산자는 공동출하 공동정산의 장점으로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작물 기르고 수확하는 것만도 힘들고 바쁜데 우리는 상자에 담아 보내기만 하면 끝이니까 편하고 좋아요. 소 포장하고 매출 계산하고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니 손이 훨씬 덜 가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생산 계획량 배분 방식에 대한 자부심. 흑사랑 공동체가 이렇게 공동작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농민운동의 영향이 컸다. 이도훈 전 공동체 대표를 비롯한 초기 회원 상당수가 전부터 농민의 활동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에요. 농민 스스로 힘을 모아 같이 잘해보자는 마음들이 강했죠. 윤영우 대표는 이러한 공동체 운영 방식이 대단히 한살림스럽다고 자부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회원 간의 동등한 생산 계획량 배분 방식을 들었다. 소득이 높고 비교적 농사짓기 쉬운 작물은 오래된 생산자나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청년이나 귀농인은 어려운 작목을 해야 하는 현실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내가 오래된 회원이니까 더 많이 짓겠다. 이런 주장이 성립 안 돼요. 기존 회원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 들어온 회원에게도 동등하게 배분합니다. 흑사랑 공동체는 내년도 생산 계획을 8월부터 취합해 1월에 전체 회원이 다 같이 모여 생산 조정 회의를 한다. 이때 각자 제출한 생산 계획량과 품목을 협의하며 공동체 배정량을 나누는데 매년 그 내용을 바꾼다는 것. 농사를 많이 짓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많으면 수확할 때 다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결국 그건 품질 저하로 이어지죠. 흑사랑 공동체의 이러한 점이 알려지면서 지난해에만 15농가가 같이 하고 싶다고 찾아왔다. 대부분 30대에서 40대로 20대도 있다.
흑사랑 공동체의 평균 연령은 56세로 2020년 한살림 생산자 전체 평균 연령 63.2세를 이미 밑도는데 더 젊은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12년 전 귀농한 이규웅 생산자도 흑사랑 공동체에 처음 왔을 때를 생생히 기억한다. 처음엔 사람도 농사도 모르고 돈도 없고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안내자 역할을 한 거죠. 저를 포함해서 지역 귀농인들의 어려움을 많이 해결해 준 게 아직도 고마워요. 모든 생산과 관계들이 함께 가는 이런 공동체, 이런 농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흑사랑 공동체는 사람, 자연, 지역과 더불어 사는 유기농 지역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한편 괴산 먹거리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에 참여해 소농이 소외되지 않고 주체가 되는 푸드플랜을 설계하는 데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간물면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업과 지역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사회적 협동조합 다함께 세상도 설립했다. 이처럼 흑사랑 공동체가 친환경 유기농업을 넓혀나가고 더 많은 친환경 유기농민을 만들어내며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건 한살림 조합원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한살림을 만나서 한살림 생산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해요. 생산자로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요. 이에 힘입어 농촌에서 누구나 힘들면 쉬었다 가는 아름드리 나무 역할을 하는 흑사랑 공동체.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가 일으키는 선순환은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